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인데요. 여기에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마감 수치 살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0.11% 내리면서 53,97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0.32%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605선, S&P 500 지수 0.06%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란은 오만과 새로운 항로를 정하는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밝히면서도 해협 재개박에 앞서서 미국이 여러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박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최근에 좀 진정되나 싶었던 국제유가, 오늘장에서는 브렌트유가 87.7달러까지 올랐고요. WTI 지수 역시 5% 상승세 보이면서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82.1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체크해 보시죠. 좀 완화되나 싶었던 미 국채 수익률 역시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1% 가까이 오르면서 4.7%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미 국채 2년물 이렇게 단기물 역시 0.88% 상승하면서 4.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기물은 0.7% 오르면서 5.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주에 예정된 1,25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 발행인데요. 이 대규모 공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장기물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반도체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 가까이 밀린 모습이고요. 12,0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11,99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EWY 역시 2% 가까이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좀 상반된 흐름이죠. 오늘장에서는 하락하는 섹터가 또 많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유가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에너지주 오늘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4.6%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또 헬스케어 쪽이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1.6% 상승, 그리고 소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파이낸셜 모두 0.3에서 0.6%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 볼까요? 부동산, 유틸리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모두 1% 넘게 빠졌고요. 산업이라든지 소비재 0.2에서 0.3%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히트맵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래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장에서는 3%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2% 가까이 빠진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리고 인텔까지 모두 3에서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텔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AI 반도체주들은 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상승, 그 외로도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모두 1에서 2%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그 외로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섹터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장비주 쪽에서는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모습인데요. ASML, 램 리서치 모두 1에서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빅테크들 가운데서는 애플이 또 한 번 하락세를 이어갔네요. 오늘장에서 1.6% 넘게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쪽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페이스X 오늘도
반등세 이어갑니다. 오늘장에서 4.2% 강세 보여줬고요. 아마존 1.3%, 테슬라는 0.7%를 보인 가운데 역시나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라이릴리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존슨앤존스, 아비브, 머크사 모두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에너지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엑선모빌, 쉐브론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이죠. 4% 넘게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빅테크들 가운데 메타라든지 구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0.9% 상승, 0.5% 가까이 올라줬고요. 넷플릭스가 3% 가까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소비재 안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0.5에서 0.7%로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징적인 종목들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는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에너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에너지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특히 에너지 ETF인 XLE는 약 3%가량 상승을 했고요. ETF 구성 종목 21개가 모두 상승할 정도로 섹터 전반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즉 오늘은 특정 석유회사 하나가 아니라 유가 상승이라는 공통된 재료가 에너지 업종 전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엑손모빌, 쉐브론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종목은 글로벌 대표 통합 에너지 기업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원유 생산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죠. 엑손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분기에 145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익을 냈고요. 쉐브론 역시 121억 달러의 기록적인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 높은 유가뿐만 아니라 생산량과 정제 부분의 실적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서 현재 에너지주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조금 더 유가 민감도가 높은 종목으로 내려가면 이 코노코 필립스도 있는데요. 코노코 필립스는 정유 사업보다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는 업스트림 기업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자체가 상승할 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입니다. 오늘 코노코 필립스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 상승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 관련주들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